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22일 고성 아야진에 이어 내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문을 여는 등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6곳이 차례로 개장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1,000만 명 이상의 피서객 유치를 목표로 즐길 거리가 가득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개장을 하루 앞둔 강릉 경포 해수욕장입니다. 레저보트를 탄 관광객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날립니다. 청년들은 단체로 바다에 풍덩 빠지며 시원한 바닷물을 온몸에 적십니다. 요즘 너무 더웠는데 너무 시원하고 물에 들어가니까 또 물도 차갑기도 해서 여름인 것 같지도 않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자 사상 처음으로 6월에 문을 여는 겁니다. 개장 분위기에 맞춰 전국의 수제 맥주를 음미할 수 있는 비치비어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해 오늘 30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강릉시는 가족 단위 피서객을 위해 다채로운 개장 행사와 놀이기구를 잇따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리바이 다이빙대 종합 물놀이 시설 어린이 해수풀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비치비어 페스티벌, 썸머 페스티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22일에 깜짝 조기 개장한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속초와 고성, 본포, 천지는 7월 1일, 경포를 제외한 강릉 15개 해수욕장은 5일, 삼척과 동해시는 10일, 고성과 양양은 12일에 개장합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6곳은 오는 8월 18일부터 차례로 폐장할 예정입니다. 양양과 속초가 25일에 문을 닫는 것을 끝으로 50일 안팎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올여름 해수욕장의 방문객 1,000만 명 유치가 목표입니다. 강원도 해변은 지난 2019년에 1,800여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360여만 명까지 줄어든 뒤 700만 명 이하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7월 말 집중호우와 8월 초에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저희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햇빛이 등 태반 해수욕장을 운영해서 또 강원도는 해수욕장의 방사능 검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방문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국내 최대의 탄광이자 태백의 마지막 광산이었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8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국내 최대 탄광이 폐광하면서 국내는 이제 삼척에 2개의 탄광만 남았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 때 문을 연 태백 장성광업소. 1950년 대한석탄공사가 창립해 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석탄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이 한창 쓰인 산업화 시기에는 직원 5천여 명에다 연간 228만 톤이라는 국내 최대 석탄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석탄공사가 전국 9개 탄광에서 그동안 생산한 석탄의 절반인 9,400만 톤을 장성광업소에서 캐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단계적 폐광 조치로 지난해 전남 화순광업소에 이어 오늘 88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산업 여군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 스스로와 동료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년을 일했던 직장을 떠나는 아쉬움과 그리움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막상 문을 닫으니까 그동안 또 뭐라 해야 되나 힘들고 힘들었던 일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 또 조금 미안하게 했던 것도 생각나고 여러모로 많이 그래요. 이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지하 탄광의 입구 앞을 서성이며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동료들을 떠올리면서도 퇴직 후 막막한 현실이 걱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될 때 그 400명의 실자가 생길 때 이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너무 없었다. 폐광일 기준으로 장성광업소 직원은 416명. 이 가운데 84명만 남아
갱도에 찬 물을 관리하는 광해 관리와 무연탄 재고분, 출하 업무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남은 300여 명의 퇴직 광부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장성광업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퇴직 광부들의 취업과 복지를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산재 보상이 다 끝난 이후 그 이후에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뭐 시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정부에 문을 좀 활짝 열어놔 가지고 그분들이 쉽게 들어와 가지고 경제적인 궁핍에 조금 좀 헤어날 수 있도록. 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도 1년 뒤에는 문을 닫게 돼 이제 삼척의 민간 탄광 한 곳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른 광부의 노래가 슬픔의 넋두리가 아닌 희망가가 되기를 광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염하나 속초시의회 부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당장 후반기 원구성을 비롯해 주요 현안의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습니다. 염 부의장은 힘 있는 여당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쉬운 길을 포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밝히고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 당적에 묶여 의원 개인이 소신껏 결정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당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당적을 옮기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계획도 밝혀 속초시의회는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속초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은 의장단 선거 이틀을 남겨두고 염 부의장의 탈당 저의가 의심된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발자국이 유일한 단서였던 20년 전 살인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습니다. 사건 16년 만에 범인 발자국이 용의자의 것과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이 나온 건데요. 재수사와 거듭된 보안 수사 끝에 용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9일 한낮에 영월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영농조합 간사 40대 안모 씨가 목과 배를 10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가장 유력한 증거는 발자국. 당시 족적이 일치하는 40대 남성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장기 미제 살인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발생 10년 만인 지난 2014년 재수사가 시작됐고 족적 재감정을 거듭한 끝에 지난 2020년 국과수로부터 용의자의 족적과 특징점 10여 개가 99.9%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3년이 넘는 보안 수사 끝에 검찰이 최근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구속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은 사건 당시 동생들과 경기도의 한 계곡에 있었고 그때 찍은 사진도 남아있다며 이 사건으로 20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저에게 아주 추리소설을 아주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꿈에라도 생각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간접 증거들로도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충분히 있다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내일까지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는 가운데 모레 새벽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0.8도를 비롯해 태백 30.3도, 삼척 29도 등 30도 안팎을 보였고 이 같은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새벽부터 비가 내려 하루 동안 20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장맛비는 잠시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다음 주에는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2022년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인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인 도현이법 제정을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올린 해당 청원은 27일 5만 700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 요건을 달성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 씨는 청원글에서 국과수를 상대로 글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문제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한명준 고성군수가 민선 8기 후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6일 경기도 연천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2년 임기 회장으로 한명준 고성군수를 선출했습니다. 한명준 군수는 접경지 피해 사례 조사 연구와 공동 발전 방안 마련과 추진을 비롯해 교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강원도 고성군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군, 인천, 강화, 옹진군, 경기도 파주, 김포, 연천 등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돼 지난 2008년 출범했습니다. 강원FC 양민혁 선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 이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FC의 김병지 대표이사는 리그 상위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이 다음 달 안에 이적을 마무리하길 원하며 다른 팀도 양민혁의 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